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면에서 A, B가 마주보면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하고 이제 따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질량이 같죠. 질량을 M으로 같다 하면은 지금 어쨌든 충돌 전이랑 후에 운동량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충돌 후에 전체적인 운동량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왔죠. 그럼 어쨌든 방향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충돌 전에도 이 A랑 B 운동량을 합하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A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겠죠. 그래야 반대 방향 속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A의 속력이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의 운동량 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력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같은 거예요. 작용 반작용으로도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A가 B한테 주는 힘이랑 B가 A한테 주는 힘은 F로 똑같고 충돌 시간도 T로 똑같으니까 둘의 충격량 똑같은 거죠. 니은 틀렸고, 디귿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A가 B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충돌 전에 얘가 3V고 얘를 V라고 쳤으면 어쨌든 그 둘의 충격량은 같을 것인데, 그럼 속력 변화량이 같겠죠. 왜냐면 질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A는 이쪽으로 감소를 하고 B는 반대쪽으로 빨라지니까 지금 B가 A보다 지금 더 안 부딪히고 빨리 가고 있으니까 B가 더 빠른 거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맞죠. 네, 그 다음 1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속력 V, EV로 서로 마주보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충돌 후에 다 정지를 했대.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이 0이 된 거죠. 그럼 충돌 전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 질량이 2M이겠죠. 그래야 방향이 반대고 운동량의 크기 같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맞고, 충돌할 때 충격량의 합은 0이겠죠. 정지했으니까. 1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M인 A가 B한테 속력 5V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충돌 후에 B는 이 4M짜리가 2V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근데 어쨌든 충돌 전에 전체적인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5MV죠. 그럼 이때도 충돌 후에도 오른쪽으로 5MV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B만 따졌을 때 오른쪽으로 8MV니까 A가 왼쪽으로 3MV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A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V겠죠, 속력이. 그래서 속력은 A는 3V, B는 2V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고, A는 마이너스 X방향 맞죠.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15번 디귿 틀렸습니다. 네, 1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기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A는 오른쪽으로 420, B는 오른쪽으로 80이니까 오른쪽으로 500이니까 이 오른쪽으로 500이란 수치는 충돌 후에도 보존이 돼야겠죠. 근데 A랑 B는 지금 충돌 후에 미는 중이죠. 미는 중 때 속력이 같아진 순간, 어쨌든 미는 중이든 미는 후든 운동량이 계속해서 보존될 거기 때문에 이때 함물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100kg인 애가 오른쪽으로 속력이 V야. 그럼 100V가 500이라는 거죠. 그래서 V가 5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 기억은 틀렸죠. A가 B로부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틀렸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죠. A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속력이 7에서 5로 느려졌으니까 힘이 왼쪽으로 받을 거고, B는 2에서 5로 빨라졌으니까 힘이 오른쪽으로 받을 거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 맞죠. 네, 1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서로 마주보면서 운동을 하다가 부딪히고 나서 A는 정지를 했고 B는 오른쪽으로 V제로로 바뀌었죠. 그럼 속도 변화량 곱하기 질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보존이니까. 그죠? 근데 A만의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어? MV0에서 속력이 0. 그래서 MV0만큼 변했죠. 이거랑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B는 속도가 지금 3V0 변했잖아. 그럼 질량이 얼마 나와줘야 똑같은 거죠? 3분의 m이겠죠? 그쵸? 그래서 질량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m이죠. 틀렸고, 운동량의 크기는 가해서 이 질량이 3분의 m이라 했으니까 A는 mv0, B는 3분의 2mv0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틀렸죠. 니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G로 봤죠. 여기 구해놨죠. 1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질량이 110g인 탄환 P를 20m의 속력으로 쐈대. 근데 질량 300 이내에다가 가에서는 충돌했을 때 튀어나오고 나에서는 뚫고 나에선 붙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어쨌든 가랑 나랑 공통점은 처음에 탄환의 속도가 같은 거잖아. 질량 10g이고 속력이 20이니까 그냥 그램으로 나타낼게요. 킬로그램 나중에 변환하고. 그래서 처음에 둘 다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00인 거죠. 그래서 가든 나든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00으로 보존이 돼야 되고, 근데 가에서는 이 탄환이 충돌 후에 왼쪽으로 100이 나왔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300이 나와줘야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V1이 1이겠죠. 나는 어떻게 돼? 얘는 전체 질량이 310으로 한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속력은 31분의 20이 돼야겠죠. 그래야 310 곱하기 31분의 20이 200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 V1은 1이다 맞고, 니은 V2는 31분의 20이니까 V1, 즉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 지금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300 곱하기 31분의 20이니까 31분의 6000인데 이거 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공 3개 날라가죠. 그래서 31분의 6 맞죠? 네, 그 다음 1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던 B랑 부딪혔대. 근데 충돌 후에 A는 정지한대. 근데 둘의 질량이 똑같잖아. 그럼 B가 이어받아서 속력 오른쪽으로 V가 나와줘야겠지. 그래야 충돌 전 운동량이 총 MV, 충돌 후 총 운동량이 MV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A와 B 운동량 평행량의 방향은 같냐고 물어보는데, A는 지금 오른쪽에서 정지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이 왼쪽인 거고, 반대로 B는 정지했다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니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MV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MV니까. 디귿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같죠. 질량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됐죠? 네, 2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는 질량 M인 A가 3V로 갔다가 벽에 부딪히고 반대 방향 3V가 나온 거고, B는 질량이 2M인데 2V였다가 부딪히고 반대 방향으로 V가 나온 거고. 그러면 A는 지금 처음에 오른쪽으로 3MV였다가 운동량이 왼쪽으로 3MV가 나왔으니까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총 6MV인 거죠. B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4MV였다가 충돌 후 왼쪽으로 2MV니까 얘도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6MV인 거죠. 근데 기억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는 3V3V로 6V고 B는 3V니까 2배가 맞죠. 벽으로 봤던 충격량의 크기는 6MV로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임은 어떻게 돼? 둘 다 지금 충격량은 6MV로 같은데 충돌한 시간은 B가 A의 2배래. 그러니까 A가 T라고 하면 B가 2T인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지? A가 B보다 2배만큼 큰 거니까 B가 A의 2배인 게 아니라 A가 B의 2배인 거죠. 그래서 틀렸죠. 네, 그리고 2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B한테 운동하고 있대.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P라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P는 그냥 MV라 할게. 그래야 속력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는 충돌하기 전에 속력이 오른쪽으로 V겠죠. 근데 부딪히고 나서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가 됐대. 근데 어쨌든 충돌 전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P였으니까 충돌 후에도 오른쪽으로 P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래. 그러니까 B는 어쨌든 충돌하고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3x? 3x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A는 뭐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x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네 전체적인 총합이 오른쪽으로 4x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오른쪽으로 p랑 같다는 거죠. 그럼 x가 얼마죠? 4분의 p겠죠.
그래서 이 충돌 후에 A는 오른쪽으로 4분의 P, B는 오른쪽으로 4분의 3P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 P가 MV라 했으니까 4분의 P는 4분의 MV니까 얘 속력은 4분의 V가 될 거고 4분의 3V는 4분의 3P는 4분의 3MV가 되니까 얘 질량이 5M이니까 속력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20분의 3V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4분의 3MV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기억 속력은 A가 B의 3분의 5배냐? 맞죠? 여기다가 3분의 5 곱하면 4분의 V 나오죠. 맞고 니은 A, B의 운동 방향은 같죠. 반대가 아니라.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P가 아니라 4분의 P죠. 그래서 틀렸죠. 네, 2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금 정지 있는 B한테 A가 운동을 하는 거고 나는 둘이 부딪히고 한 물체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운동량이 P가 됐대. 그러면 가정을 하나 하자면 P를 그냥 4MV라 할게요. 왜? 그래 나일 때 속력을 표현하기 편하잖아. 둘이 합쳤을 때 질량이 4M이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P려면 둘 다 지금 오른쪽으로 속력이 V로 가고 있겠죠. 근데 충돌 후에 전체적인 운동량이 P니까 충돌 전에도 운동량이 보존돼야겠지. 전체적인 P로. 근데 B는 지금 운동량이 0이니까 A가 운동량 P라는 거죠. 근데 P가 4MV라 했으니까 A의 속력이 4V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가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일단 P 맞고 니은 A의 속력은 가에서 4V고 나에서 V라 했으니까 4배죠. 틀렸고 디귿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B는 지금 나에서 질량이 3M이고 속력이 V니까 3MV야. B의 운동량은. 근데 4MV가 P라 했으니까 3MV는 4분의 3P겠죠. 그러면 B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운동량이 4분의 3P만큼 변했으니까 충격량이 4분의 3P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네, 2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금 정지 있는 B한테 A가 운동하다가 부딪히고 나서 A가 정지하고 B가 오른쪽으로 V인 거죠. 근데 A의 운동량, A의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충돌 전에 전체적인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EMV인데 충돌 후에도 그럼 EMV로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B가 V라는 속력 하나만을 가지고 EMV를 충족했대. 그럼 질량이 B가 EM인 거죠. 왜? A는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면 질량이 이렇게 딱 나오고 A는 질량 M이라 했으니까 충돌 후에 나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 C랑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근데 가랑 나에서 A가 B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대요. 그죠? 근데 B랑 C 질량도 같대. 그럼 C의 질량 EM인 거죠. 근데 지금 가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EMV였다가 정지했으니까 총 EMV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죠. 그럼 나에서도 EMV만큼 충격량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나와줘야 되지? A가 속력이 3V겠죠? 네? 그래야 처음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3MV로 일정한데 충돌 후에도 그게 3MV로 일정하니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같이 운동할 때 질량이 3M이니까 오른쪽으로 속력이 V가 나와줘야 된다 치면은 A가 속력 변화량이 3V에서 V니까 2V고 질량이 M이니까 충격량이 2MV가 나오겠죠. 이거는 숫자 감각이 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전 A의 속력은 3V겠죠. 네, 그리고 2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T초 동안 충돌하고 운동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죠? 근데 지금 충돌 후에는 A랑 B의 총 운동량의 합이 왼쪽으로 2P죠. 그럼 충돌 전에도 왼쪽으로 2P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A가 오른쪽으로 P였으니까 B는 왼쪽으로 3P겠죠. 그쵸? 그러면 기억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오른쪽 P에서 왼쪽 P로 총 2P 변한 거 맞죠? 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 맞죠?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아까 2P라 했죠? 그걸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시간이 T초 동안이래. 그래서 그냥 이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2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같은 방향으로 P0만큼
운동을 하고 있었대. 그러면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2p0 나오겠죠. 그러면 충돌 후에도 2p0는 유지가 돼야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충돌 후에 pa 더하기 pb가 2p0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죠 일단. 근데 질량은 a가 b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충돌 전에, 이거는 좀 센스가 필요해요. 충돌 전에 어쨌든 a가 b를 따라잡아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운동량이 같은데 속력이 a가 더 빨라 부딪히려면. 그럼 질량은 반대로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a 질량을 m이라 한다면 b 질량은 2m, b 속도를 v라 한다면 a 속도가 2v가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량 크기 같은데 a가 b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가 맞죠. 또 니은, 그러면 부딪히고 나서는 a는 속력이 줄어들 거고 b는 속력이 빨라지겠죠. 근데 p0가 아까 2m이고 v일 때가 p0라 했잖아. 그럼 p0가 2mv죠. 그럼 pa는 2mv0보다 아까 a가 속력이 a 운동량이 2mv0인데 충격을 왼쪽으로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면 원래 p0보다 더 깎이겠죠. p0가. b는 p0였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더 받으니까 pb가 더 커지겠죠. p0보다. 그래서 pb가 제일 크고 pa가 제일 작고 가운데 p0가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 2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AB가 처음에 운동하다 충돌 후에 이렇게 바뀌었대. 그래서 그냥 비질량을 라지 m이라 둘게요. 그럼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총 2mv 더하기 라지 mv가 운동량이고 충돌 후에는 mv 플러스 2라지 mv가 총 운동량이고 그럼 보존이 돼야 되니까 둘이 같은 거죠. 그럼 풀어주면 mv가 라지 mv죠. 그래서 라지 m이 스몰 m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럼 비질량을 빨리 스몰 m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기억 맞고 충돌 전과 후에 A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되죠. 왜 보존되냐면 일단 둘의 질량은 같아. 근데 하나 속력 2V고 하나 속력 V야. 충돌 후에도 하나 속력 V고 하나 속력 2V니까 그냥 위치만 바꾼 거지 운동 에너지는 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어떻게 돼? 처음에 속력 2V였다가 나중에 속력 같은 방향으로 V니까 속력 변화량이 V잖아. 질량이 M이니까 둘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네, 다음 2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B한테 달려가고 있어. 정지 있는 B한테 속력이 V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때는 가에서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mv겠죠. 나는 어떻게 돼? B가 정지 있는 A를 향해 속력 V로 이동하는 거래. 그럼 나에서는 왼쪽으로 mv인 거죠. 근데 가에서는 충돌하고 A,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 그럼 크기가 같다는 거는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EMV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 크기가 같으려면 어떻게 나눠 가져? MV, MV로 나눠 가져야겠죠. 그러면 충돌 후에 A는 질량 M인 EM인 A는 운동량이 MV가 나오려면 오른쪽으로 속력이 2분의 V가 나올 거고 B는 오른쪽으로 속력이 V가 나와줘야 둘 다 운동량이 MV로 나눠 갔겠죠. 그리고 일단 그럼 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뭘 필요로 하냐면 그러니까 좀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법칙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이제 동등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A가 B를 향해 가는 속도가 이 관찰자가 봤을 때 V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V지. 그쵸? 그래서
가해 상황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가에서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둘이 2분의 V로 속력으로 이동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건데, 왼쪽으로 운동하는 그 나의 상황을 관찰하면 충돌 후에 A, B는 가랑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운동 법칙이. 그래서 똑같이 2분의 V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거잖아요. 그죠? 얘 관성에서 측정을 한 거니까 정지할 때라고 기준을 세우면 A가 왼쪽으로 2분의 V라고 가고 B가 정지를 하겠죠. 근데 이건 진짜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살짝. 이거는 일단 답은 2분의 V랑 얘는 정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가 2분의 V인 거를 이용해 줘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2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마주보며 운동을 하다가 충돌 후에 상황을 보여준 건데, 지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3에서 1로 속력이 2 변했고 질량이 2니까 4가 변했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4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근데 B는 지금 속력이 2에서 4로 6이 변했죠.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3분의 2겠죠. 그래야 둘이 곱해야 4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 질량은 3분의 2고, 그러면 구하라는 게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이 나고, A와 B의, 그러니까 가에서 A와 B 운동 에너지 합이랑 나에서 A와 B 운동 에너지 합을 빼라는 거죠. 그럼 가에서는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 합이 A는 2kg고 3이니까 이거고, 그래서 9고, 얘는 이거니까 3분의 4죠. 나에서는 그러니까 A는 1이고 B는 3분의 16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31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19죠. 그래서 빼면은 3분의 12니까 4줄이 답입니다. 됐죠? 그리고 2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울게요. (2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는 A와 B가 마주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P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정을 또 하나 하면은 P를 그냥 6MV라 둘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뒀냐? 질량 M, 2M, 3M 다 나왔으니까 그냥 최소 공배수로 구한 거예요. 속력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A는 P가 6MV라 했으니까 운동량이 필려면 오른쪽으로 속력 3V이고 B는 왼쪽으로 속력 6V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A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3V이고 이번에 C가 질량이 3M이고 운동량이 2P니까 2P면 12MV잖아. 그러면 속력이 왼쪽으로 4V겠죠. 자, 됐죠. 근데 가에서 충돌 후에 A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주어졌어. 그러면 일단 속력을 A가 다 구할 수 있겠죠. A가 P에서 2분의 P로 절반이 됐으니까 속력도 절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는 속력이 2분의 3B가 나올 거고, 얘는 운동량이 5분의 2배가 됐으니까 속력도 5분의 2배가 돼야겠지. 그래서 5분의 6V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충돌 전 속력은 B가 6V고 A가 3V니까 B가 얘의 2배 맞죠. 그리고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B가 C보다 크냐고 묻고 있는데, 어쨌든 B랑 C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죠.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근데 가에서는 2분의 P, P에서 2분의 P, 즉 2분의 P가 변했고, 나에서는 P에서 5분의 2P, 즉 5분의 3P가 변했잖아.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방향이 주어졌나?
이건 말이 안 되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제가 지금 방향을 고려를 안 했어요. 방향을 어떻게 고려하는 거냐면 이거는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가에서 충돌 전에 둘의 운동량의 합이 0이잖아요. 그럼 충돌 후에도 0이어야겠죠. 근데 충돌 후에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2분의 P라면 B가 왼쪽으로 2분의 P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마주보면서 부딪혔는데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B가 왼쪽으로 운동할 수 있어? 그럼 서로를 관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충돌 후에 A의 2분의 P는 방향이 왼쪽인 거죠. 그리고 B가 오른쪽으로 2분의 P인 거고. 그쵸?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5분의 2P고 C가 오른쪽으로,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 운동량이 총 P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5분의 3P인 거죠. 왜 오른쪽이 운동량이 더 커요? 그럼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질량이 C가 훨씬 커요. 2분의 3배만큼 크니까 속력은 아마 C가 더 작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2분의 3V가 나오고 B는 그러면 3V겠죠? 2분의 P가 6NV니까 2분의 P는 3NV니까. 그리고 나에서는 A의 속력이 5분의 6V고 C는 어떻게 되죠? 5분의 3P면 5분의 18NV니까 5분의 6V.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부딪히고 나서 물체가 한 물체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에서 충돌 후 A와 C가 같은 건 맞죠? 5분의 6V로.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B는 어떻게 돼? B는 지금 P에서 2분의 P로 반대 방향 2분의 B니까 2분의 3P 변했고 C는 2P에서 5분의 3P로 5분의 7P 변했죠. 그럼 뭐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인 거지. 이거는 방향 고려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3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찰 없는 여기서 수평면에서 A와 B가 운동을 하는 건데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P0로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하나 할게요. P0를 3NV라 치면은 A의 속력은 3V일 거고 B 속력은 V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 전에 부딪히고 나서 충돌 후에 A 운동량이 3분의 P0가 됐대. 그러면 속력이 3분의 1배가 된 거니까 어쨌든 이 전체 우정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P0였으니까 A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3분의 P0면 B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3분의 5P0가 나와줘야겠죠. 그럼 3분의 5P0는 아까 B가 P0일 때 속력이 V였으니까 운동량이 3분의 5배가 되면은 속력이 3분의 5V가 돼야겠죠. 그래서 충돌 전 속력은 일단 A가 B의 3배다 맞고 니은 충돌 후에 B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5P0로 맞죠. 그리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2분의 3배다. 이걸 구하래요. 이 계산 언제 하지? 어쨌든 감소량은 어떻게 돼? 그러면 2분의 1 질량 M이고 속력이 3V에서 V로 줄어들었으니까 9V제곱에서 V제곱을 빼야겠죠. 그래서 8V제곱이고 B는 2분의 1에서 질량 3M이고 속력이 3분의 5V에서 V로 그러면 9분의 25에서 V제곱을 빼는 거니까 9분의 16V제곱이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4MV제곱이고 얘는 9분의 24MV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약분되죠. 3분의 8MV제곱. 그래서 B의 운동에너지 2분의 3배냐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4가 맞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3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랑 B가 L만큼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A가 들고 있던 P가 지금 그 A가 던진 거죠. 물체를 B를 향해서 던진 거죠. 그래서 A가 P를 밀어낸 순간부터 A와 B 사이 거리를 나타낸 건데 처음에 거리가 L인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근데 A가 P를 던지고 나서 좀 멀어졌어. 왜 멀어졌냐면 A가 P를
B를 향해 던지면 P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할 테지만 처음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보존을 시켜주려면 A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하자면 어쨌든 이게 사이 거리니까 VT 그래프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 기울기가 뭐야? A와 B가 멀어지는 속도인 거지. 멀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T0분의 L을 제가 V라 해볼게요. 이 기울기를 V라 해볼게.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V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러면 처음에 A가 P를 밀었을 때 A는 지금 B랑 멀어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속력이 V가 나온다는 거야. 그 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 P는 지금 A가 질량이 2M이고 P의 질량이 M이니까 P는 속력이 오른쪽으로 2V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T0 뒤에 그 이 기울기가 변했어. 왜 변했죠? 그 P가 여기까지 가서 B랑 부딪힌 거지. 그래서 P가 B랑 부딪히고 나서는 A랑 B가 멀어지는 속력이 2분의 3V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A는 왼쪽으로 이미 V만큼 가고 있어. 그럼 B가 오른쪽으로 2분의 V만큼 간다는 거죠. 그래야 둘이 멀어지는 속도가 2분의 3V, 속력이 2분의 3V가 나오겠죠. 근데 P는 B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한대. 그러니까 P가 지금 A를 무시하고 P만 봤을 때 이 P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2V로 가고 있었는데 B랑 부딪히고 나서는 이 B랑 합쳐지고 나서 속력이 2분의 V로 변한 거죠. 그럼 뭐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A를 빼고 나서의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그 P만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mV가 나왔으니까 얘네도 오른쪽으로 2mV가 나와줘야 되는데 속력이 2분의 V면 질량이 얼마야? 4m이겠죠. 근데 P의 질량이 m이니까 B의 질량이 3m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B의 질량은 4m이 아니라 3m이고 기억,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속력이 2V로 변했으니까 2mV잖아. 근데 아까 제가 T0분의 L이 V라 했죠. 그래서 T0분의 L이 V니까 2m 곱하기 V에서 2mV가 맞는 거지. 그리고 니은 P와 충돌 후에 O에 대한 B의 속력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력 구하라는 거야. P와 충돌 후에 속력이 2분의 V가 됐잖아. 근데 T0분의 L이 V라 했으니까 2분의 V는 2T0분의 L이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X가 답입니다. 다음 3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수철 사이 끼어져 있죠. 용수철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운동에너지 합이 보존이고 운동량도 보존.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A 질량은 M이고 B 질량은 5M인데 전체적인 운동량은 8mV이고 B는 오른쪽으로 10mV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18m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8mV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최대로 압축된 순간을 물었어. 최대로 압축된 순간은 뭐냐면 얘네 둘이 속력이 같을 때예요. 그죠? 이 A랑 B가 속력이 같을 때가 최대로 압축된 속력이겠죠. 순간인 거는 뭐 이거는 운동량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용수철 개념이죠. 그래서 속력이 같다고. 그래서 라지 V로 친다면 얘네가 한 물체로 봐도 되니까 6m 라지 V가 18mV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라지 V가 3V겠죠. 그래서 그냥 B의 속력이 3V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죠? 네, 그 다음 3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는 A, B 사이에 용수철을 끼워 압축을 시켰대요. 그리고 나에서는 이걸 분리시켰대. 아까 용수철 끼우면 운동량 보존된다 했죠. 그래서 이 분리시켰을 때 어쨌든 처음 전체적인 거는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죠. 전체적인 운동량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운동량이 0인 게 충돌 후에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뺐을 때 A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mV가 나오잖아. 그럼 B도 오른쪽으로 mV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B의 질량이 2m이었으니까 속력이 2분의 V겠죠. 그래서 나에서 B의 속력은 0.5V다 맞고 가속도 최대값 어떻게 돼? 어쨌든 둘이 용수철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이 작용반작용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이 아니라 장력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용수철이면 용수철이 이 벌어질 때 A를 미는 힘과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똑같잖아. 그걸 F라고 둘게요. 장력 같은 개념이죠. 같은 실이면 실이 A를 끌어당기는 것과 실이 B를 끌어당기는 거 힘이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용수철이 A를 밀어낼 때와 용수철이 B를 밀어낼 때 힘이 F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질량이 M이고 2M이니까 F는 M에 있으면 되겠죠.
M에 있으면 둘 다 힘이 F로 똑같은데 A는 질량이 M인데 B는 질량이 2M이니까 B는 가속도가 2분의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B의 2배다 맞고, 디귿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같은 거죠. B도 A도 MV 변했고 B도 MV 변했으니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그 다음 3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잠시만요. (3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로 연결한 술의 A, B 사이에 용수철을 압축시켜 놓고 속력 V1으로 운동을 시켰대. 근데 C를 끊을 때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V0, 3V0, 3V02 그러니까 V02, 그러니까 V2, 3V2로 운동을 하는 거래. 어쨌든 이 용수철이 끼어 있으면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전체적인.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처음에 운동량은 어떻게 돼? 얘 질량 M이고 얘 질량 2M이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3MV1만큼의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겠죠. 그래서 나에서도 전체적인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MV1이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나에서는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2, B는 오른쪽으로 6MV2니까 이거를 계산해주면 오른쪽으로 5MV2죠. 이거랑 같다는 거지. 그럼 V1을 5라고 치면 V2가 얼마야? 3이겠죠. 그래야 15M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V2분의 V1은 3분의 5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일단 가에서 A랑 B랑 실로 연결돼 있어서 정지에 있대.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은 전체적으로 0인 거죠. 그러면 나에서 이거 C를 끊고 얘네들이 분리되고 나서도 전체적인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오른쪽으로 속력 V가 나오고 A는 왼쪽으로 속력 2V가 나오는데 A는 질량이 M이야. 그럼 A는 지금 운동량이 왼쪽으로 2MV가 나오니까 B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MV가 나와줘야 전체적인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B의 속도가 V라 했으니까 운동량이 2MV가 나오려면 B의 질량이 2M이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시간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어떻게 돼? 0인 거죠. 3MV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잖아. 그쵸? 방향도 고려하는 거예요. 운동량은. 그래서 틀렸고 디귿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용수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용수철은 장력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는 분리될 때 같은 힘을 받아요. 그래서 틀렸다. 네, 그 다음 얼마 남았지?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합시다. 3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지금 A, B가 용수철을 끼워두고 동시에 가만히 놨대. 근데 분리되고 어쨌든 처음에는 둘 다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인 거죠. 그럼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처음에 운동량이 0이니까 분리되고 나서도 A, B 운동량을 합치면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분리되고 나서는 A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근데 6m/s로 운동을 한대. 그럼 운동량이 왼쪽으로 12가 나오겠죠. 그럼 B도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12가 나와줘야 되겠죠. 보존이 되려면. 근데 B의 질량은 3이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속력이 4가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죠. 운동량의 크기 12이다. 니은 용수철에서 분리된 후 B의 속력은 4다. 맞죠? 디귿 용수철이 늘어나는 동안 A가 용수철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용수철을 미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A를 미는 거겠죠. 주어 목적어 바꿔야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3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로 연결되어서 용수철을 압축시켜 놨대. 근데 처음에 가에서 똑같아. 36번이랑 또 정지에 있잖아.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0인 거죠. 전체적인. 그럼 나에서 이 분리가 되더라도 전 A와 B의 운동량이 합치면 0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 끊고 나서는 A의 속력이 2V가 나왔대. 그러니까 A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A가 끊어지면 왼쪽으로 운동을 하니까 속력이 EV면 A의 운동량이 왼쪽으로 EMV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B는 오른쪽으로 EMV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야 둘이 합치면 0이 나오니까. 근데 B는 속도가 V래. 그럼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EM이라는 거죠. 그래야 둘이 곱해야 EMV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 질량은 B가 A의 2배다. 뭐 맞는 말이죠. M이고 EM이니까. 니은 T일 때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탄성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또 나왔어. 또 탄성력은 용수철은 장력이랑 똑같아. 개념이 한 용수철 안에 두 개가 매달려 있으면 장력처럼 똑같은 용수철이니까 A, B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탄성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틀렸고 디귿 0부터 2t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분리되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동안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 그게 뭔 소리냐면 질량이 1대2잖아? 그럼 매 순간 속도가 A가 B에 2대1이라는 거야. 속력이. 그래야 둘이 곱해야 운동량이 같아지니까. 그럼 매 순간 속력이 A가 B의 2배면 매 순간 이동한 거리도 A가 B의 2배겠죠. 시간은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38번에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아. 또 용수철이야. 계속 똑같아요.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죠. 충돌 전에서 용수철을 끼고 A랑 B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A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0이고 B는 오른쪽으로 2죠. 그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12니까 충돌 후에도 오른쪽으로 12가 나와줘야 되는데 A 운동량이 나와 있어. 질량 2kg고 속력 3이니까 오른쪽으로 6이겠죠. 오른쪽으로 12 나오려면 B도 오른쪽으로 6이어야 되는데 질량이 1kg라며. 그럼 속력이 6이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A가 받은 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처음에 10에서 6으로 변했으니까 4만큼 변했으니까 4가 맞겠죠. 디귿 최대로 압축된 순간 어떻게 돼? 이거는 개념 그냥 외워두세요. 앞으로 A와 B의 속력이 same이다. 같을 때다. 속력이. 그러니까 한 물체로 봐도 된다. 이 3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얼마를 이동해야 12가 나오냐. 속력이 4인 거죠. 최대로 압축된 순간은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4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39번. 또 용수철이 계속 용수철인가 이거? 계속 용수철이네요. 네. 자, 실로 연결한 술의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압축한 후 정지 상태에서 끊었대. 그러니까 가에서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는데 끊고 나서 1kg인 A가 왼쪽으로 속력 4로, 즉 운동량 4로 갔대. 그럼 B는 반대 방향으로 4가 나와줘야 운동량의 합이 0으로 보존이 되겠죠. 근데 속력이 2라 했으니까 질량이 2kg겠지. 그래서 2kg, 1kg, 나에서는 이 짐을 실었어 이번엔. 그래서 B에는 B만 따졌을 때 B가 2kg인 애가 오른쪽으로 3으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6으로 나왔어 운동량이. 어쨌든 나에서도 처음에 정지니까 운동량의 합이 0으로 보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B가 오른쪽으로 6이 나왔으니까 A는 왼쪽으로 6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A만 따지는 게 아니야. 짐도 있어 이번엔. 2에다가 A1 총질량이 3이니까 이 속력이 왼쪽으로 2m/s가 나와야겠죠. 2m/s. 그래야 왼쪽으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A 속력은 2다. 나에서. 그 다음 4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남았네요. 자, 또 용수철이죠. 또 용수철. 자, 지금 용수철에서 처음에 정지 있다가 분리를 했더니 EX, X만큼 운동해서 동시에 용수철에 닿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야? 얘가 처음에 속력을 V라고 치고 최대로 압축된 순간은 0일 거잖아, 속력이. 그쵸? 동시에 용수철에 닿는다면은 죄송합니다. 얘네가 같은 시간 동안 얘는 EX만큼 이동을 한 거고 얘는 X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근데 등속도 운동이겠죠? 이때 뭐 외력이 없으니까. 그건 뭐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2대1이면 속력이 2대1인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왼쪽으로 2분의 EV로 튀어나왔으면 B는 V로 튀어나온 거겠죠. 그건 뭐야? A 질량을 M이라 한다면 A는 튀어나왔을 때 왼쪽으로 운동량이 EMV니까 운동량의 합이 0으로 보존돼야 되잖아. 처음에 정지 있었으니까. 그럼 B는 오른쪽으로 EMV가 나와줘야 되니까
속력이 V면 질량이 EM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 C를 끊어 용술에서 분리된 A, B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속력은 A가 B의 속력의 2배다. 맞죠 이건? 그리고 질량은 B가 A의 2배인 거지. 근데 이거 FT 그래프를 나타내줬어. FT 그래프 밑넓이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지금 A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EMV로 변했고 B도 정지에 있다 EMV로 변했으니까 이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거죠. 맞는 거지. 자, 다음 41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와 B 사이 물체 C와 D 사이에 용수를 각각 넣어서 압축시켰고 동시에 가만히 놨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알려주고 질량도 알려줬어. 질량이 A랑 C랑 같대. 그래서 A 질량을 M이라 할게요. C 질량도 M이라 하고. 그리고 B와 D가 같대. 그러면 B 질량을 라지 M이라 두고 D 질량 라지 M이라 둘게요. 그래서 둘이 붙었을 때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B랑 C가 붙었을 때 정지를 했대. 그럼 뭐야? 가에서 B랑 C랑 부딪히기 전 둘의 운동량의 합은 0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뭐야? A랑 D의 운동량의 합도 0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B가 그쵸? B가 충돌하고 나왔을 때 속력을 V라 해볼게. 그리고 C를 라지 V라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이 식이 성립되는 건 알겠죠? 왜? 둘의 운동량의 합이 크기가 같아야 충돌하고 정지라니까. 근데 뭐야? A, B를 따로 보고 A, B를 같이 보고 C, D를 같이 보면 어쨌든 A, B도 처음에 정지했고 C, D도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이 분리하고 튀어나갈 때 그 각각의 둘의 운동량을 합치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C가 왼쪽으로 지금 이거니까 D가 질량이 라지 M이니까 속력이 또 얘도 V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로 라지 V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 운동량의 보존을 각각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상대적인 질량의 세트가 같으니까 그 각각 튀어나갈 때 속력도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똑같이 할게요. 얘 속력을 라지 V, 얘 속력을 V, 얘 속력을 라지 V, 얘 속력을 V라 한다면 이때 속력은 계속 라지 V, 얘 속력은 계속 V겠죠. 근데 이 식을 하나 세웠어요. 이 식 주목하세요. 다시 세울게요. 운동량 보존을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쓴 거죠.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정지했으니까 처음부터 운동량의 합이 0이었다는 거니까 이건 거지. 근데 또 쓸 수 있는 식이 뭐야? 이걸 안 썼네. 나에서 운동 에너지는 A가 얼마야? 이거죠. 이게 D의 3배래. 그럼 D는 얼마야? 이거죠. 근데 이거의 3배래. 그러니까 여기다 3배를 곱하면 같다는 거죠. 그러면 2 날리고 M 라지 V 제곱이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식도 세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버릴 거야.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라지 V랑 3V랑 같다는 것이. 자, 다 나왔죠? 라지 V가 3V래. 그러면 얘는 3MV니까 얘도 3MV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라지 M이 스몰 3M이라는 거죠. 와, 힘들었죠? 이거는 그래도 꽤 풀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가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B와 B는 속력이 V이고 C는 라지 V니까 라지 V는 3V다. 그래서 정답이 1대 3인 거죠. 됐죠? 자, 4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EM인 물체 A가 용철 매달린 정지에 있는 B한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로 압축시키고 다시 분리돼서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했대. 일단 제가 외우두라 했죠. 최대 압축 순간에는 A와 B의 속력이
same 같은 거예요. 같을 때. 근데 어쨌든 충돌 전에 전체적인 운동량은 계속 보존이 돼야 되는데 B는 정지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운동량이 EMV로 보존이 돼야겠죠. 근데 최대로 압축된 순간에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2배래. 어쨌든 이 F는 MA를 나타냈을 때 이걸 A라 치고 이걸 B라 쳤을 때 어쨌든 같은 용수철이잖아? 그러면 최대 압축될 때는 A랑 B가 받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용수철이니까. 근데 가속도 크기가 B가 A의 2배래. 그건 뭐야? 질량이 반대로 A가 B의 2배여야 이 F는 MA 값이 똑같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질량이 2M이라 했으니까 B의 질량이 M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러면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을 둘의 속력이 아까 같다 했잖아. 그걸 라지 V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3M인 물체가 그냥 오른쪽으로 라지 V로 간다. 한 물체로 본 거예요. 그럼 뭐야? 3M 라지 V가 처음 운동량 2MV로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라지 V가 3분의 2V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압축될 때는 얘네 둘 다 속력이 3분의 2V. 그리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 충돌 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없대.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는 것은 이걸 배웠을라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A가 B한테 가까워지는 속도가 V인 거잖아. 그럼 충돌 후에는 상대 속도가 V로 일정해야 되니까 B가 A한테서 멀어지는 속력이 V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이거를 X라 두고 얘를 그냥 Y라 두고 운동량 보존 한번 쓰고 운동에너지 보존 한번 또 쓰면 X, Y 다 나와요. 근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얘를 알파라 두고 얘를 알파 플러스 V라 둘 수 있다는 거지. 왜? 그 운동량 보존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얘네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2알파 M, B는 알파 M 더하기 MV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알파 M 더하기 MV가 2MV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3알파 M이 MV인 거죠. 그래서 알파가 3분의 V인 거야. 3분의 V. 그래서 얘네 둘이 충돌 후에는 3분의 V, 얘는 3분의 4V인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어쨌든 지금 얘네가 다 운동을 계속 할 때 운동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잖아.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얘가 얼마야 지금? A가? 그러니까 MV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죠. 근데 압축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이때는 최대 압축 순간에는 A의 탄성 에너지가 있을 거고 A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B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죠. 근데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고 B는 질량이 2대1이니까 이거의 2분의 1배겠죠. 그래서 A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MV 제곱이고 그럼 B는 2분의 1배니까 9분의 2MV 제곱이고 그럼 얘네 더하면 9분의 6이니까 3분의 2MV 제곱이죠. 근데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MV 제곱으로 일정해야 된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3분의 MV 제곱이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다 맞습니다. 다음 4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43번) 자, 이번에는 트럭 위에 A가 있네. 그리고 실이랑 용수철로 연결돼 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는 질량이 2, 4, 총 6kg인 애가 오른쪽으로 2m/s 가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2고 이건 뭐야? 나일 때도 오른쪽으로 12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럭이 4kg잖아. 근데 트럭이 충돌이 아니라 분리된 후에 속력이 3이 돼. 그럼 이미 트럭만 따지더라도 오른쪽으로 12가 나온 거야. 이미 끝났어. 그럼 뭐야? A는 정지한다는 거죠. 분리되고 나서 A의 운동량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 트럭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트럭은 처음에 4kg고 속력이 2, 즉 8에서 12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4만큼 변했으니까 충격량이 4인 거죠. 그리고 니은 용수철이 트럭을 미는 힘이 용수철이 A를 미는 힘보다 크기가 크다. 일단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용수철이 트럭을 미는 것과 용수철이 A를 미는 거는 같은 거죠, 크기가. 왜? 같은 용수철이잖아. 장력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실이면 그 두 물체한테 주는 장력의 크기는 같듯이 같은 용수철이면 두 물체에 연결된, 그러니까 같은 용수철에 연결된 두 물체한테 주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틀렸고, 디귿 트럭에서 분리된 후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A는 어떻게 돼? 트럭에서 분리되면 A는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근데 그때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 A 중력밖에 없죠. A 중력밖에 없으니까 R자 힘이 계속 중력이니까 자유낙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지 있는 B한테 A가 V0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에서 전체적인 운동량은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만 따지겠죠. 오른쪽으로 MV0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는 나에서 A가 B의 용수철에 충돌한 후 변한 걸 따지더라도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MV0는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용수철이 껴 있으니까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예요. 용수철 껴 있으면 무조건 운동량 보존 쓰는 거죠. 근데 나에서 A는 지금 운동량이 왼쪽으로 MV가 나왔고 B는 오른쪽으로 3MV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2MV가 나오겠죠. 그럼 뭐야? 이 2MV랑 MV0랑 같다는 거지. 그럼 MV0가 2V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끝. 거의 다 했죠. 그러면 V0가 2V니까 V는 2분의 V0 맞는 거지. 그리고 니은 A와 B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뭐야?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겠지. 그럼 이때는 뭐라 했어? A와 B의 속력이 같다 했잖아. 같다고.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운동량이 EMV, MV0 즉 EMV 오른쪽으로 EMV로 보존이 돼야 되는 동시에 이 A랑 B가 속력이 같다는 거겠죠. 알파로 갖다 쳐볼까? 그러면 한 물체로 봐도 되잖아. 4m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알파라는 거니까 총 운동량이 4m 알파. 이거랑 EMV랑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알파는 속력이 2분의 V가 나와줘야 EMV로 식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일 때 A 속력은 3분의 V0가 아니라 2분의 V인데 V가 얼마였어? 2분의 V0잖아. 그럼 2분의 V는 4분의 V0겠죠. 3분의 V0가 아닌 거지. 틀렸고, 디귿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도 뭐야? 최대 압축됐을 때가 당연히 최대값이겠죠. 많이 압축될수록 탄성 포텐셜 에너지 커지니까. 근데 용수철이 껴있으면 모두 일정이야?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A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 A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질량 M이고 속력이 2V니까 4V제곱, 즉 2MV제곱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최대 압축일 때고 그때 속력은 우리가 2분의 V로 구해놨잖아. 그럼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A는 지금 이 4M이 내가 2V로 운동할 때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4M 곱하기 속력 2분의 V니까 이거 제곱시키면 4분의 V제곱. 그래서 이게 2분의 MV제곱이죠. 근데 뭐야? 아까 2MV제곱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죄송해요. 맞죠. 이거 2분의 MV제곱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2MV제곱에서 2분의 MV제곱을 뺀 거 2분의 3MV제곱만큼 아직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된 양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8분의 3 V0랑 V랑 구분하세요. 아까 V가 2분의 V0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3M 곱하기 2분의 V0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8분의 3MV 제로 제곱이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4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와 B를 동일한 두 개의 용수철 한쪽 끝에 각각 접촉을 시키고 X, EX만큼 압축을 시켰대. 근데 이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튕겨져 나온 걸 둘이 충돌을 한 거죠.
그리고 충돌 후에는 A랑 B가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용수철에 부딪히고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길이가 x래.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동일한 용수철이니까 둘의 용수철 상수가 k로 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A를 만약에 x만큼 압축을 시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튕겨져 나가면 다 뭐로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게 A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이걸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2분의 kx 제곱을 2분의 mv 제곱이랑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튀어나오면 A는 속력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뭐야 이거? 오른쪽으로 V가 나오겠죠. 그래야 A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그리고 B는 얼마야? 아까 용수철 상수가 K인데 이번엔 X에서 늘어난 길이가 2X로 변했어. 그러면 2KX 제곱이죠. 이거랑 2mv 제곱이랑 같겠지. 근데 B의 질량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A, B가 이제 같은 속력으로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다. 이게 뭔 소리야? 한물체가 됐다는 거죠. 한물체. 같은 속도는 한물체니까 A, B가 이렇게 합쳐져서 한물체로 가다가 얼마로 가고 있었는데 용수철을 X만큼 압축시키고 속력이 0이 됐어. 그럼 뭐야? 얘네 둘이 이렇게 한물체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이 X만큼 탄성 포텐셜 그러니까 X만큼 압축시켰을 때 이 운동 에너지 E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뭐야? 이 E가 이 같은 용수철 X만큼 또 X만큼 압축시킨 거니까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면서 2분의 1 MV 제곱인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질량을 라지 M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B도 이 용수철에서 튕겨져 나왔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의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분의 1 라지 M 동그라미 제곱이 동그라미가 속력이에요. 이게 2mv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아까 이게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mv 제곱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2mv 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걸 날리고 이게 4니까 동그라미 제곱이 4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가 2v 곱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인 거겠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속력이 2v 곱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 이거고, 근데 부딪히고 나서는 스몰 m이랑 라지 m이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겠죠. 얼마만큼가? 이거는 또 운동량 보존을 세우는 거겠죠. 지금 가에서 A랑 B의 운동량의 합이 총 나왔잖아. 얼마죠?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MV고 B의 운동량은 이거 두 개 곱해주면 왼쪽으로 2V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둘 다 부딪히고 나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왼쪽이 이긴 거잖아. 그걸 계산해주면 빼기 스몰 mv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총질량이 이거라 했으니까 속력이 얼마예요? 왼쪽으로 그럼 이거겠죠. 속력이 이건 거야 왼쪽으로. 그러면 얘네 한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었잖아. 왜? x만큼 압축시켰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쓸 수 있는 식이 2분의 mv 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날리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v제곱도 날리고.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이거 제가 그냥 풀게요.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자, 됐습니다. 자, 이거는 m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4m 이게 이거네. 그럼 이거 날라가면, 그러면 이제 16 라지 m 스몰 m이 9 이거니까 날라가면,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B의 질량을 아까 라지 m이라 뒀잖아요. 라지 m이 뭐라는 거야? 9분의 16 스몰 m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냥 9분의 16 스몰 m입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좀 들어도 한번 풀어볼만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번까지는 다 풀어봤습니다.